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대부분 빈껍데기고요. 가짜입니다. 그렇지.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또 아침에 뭐 보도 보고 하면 북한이 핵탄두를 뭐 거의 뭐 100발 가까이 갖고 있다 하는데 저는 핵탄두를 만들 능력은 있어도 만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일부만. 왜냐하면 핵탄두는 핵실험에 성공해야만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핵실험을 6차 핵실험에서 250킬로톤 수소폭탄 실험했는데 그건 성공했죠. 근데 이걸 이제 진짜 넣으려면 그걸 또 실험해야 됩니다. 그게 성공하면 거기에 맞춰서 탄도 설계하고 본체도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갖다 대부분 저는 모조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쓰지도 않을 거 왜 만듭니까? 돈도 없는 북한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북한은 어쨌든 이 실험을 계속하고 있죠. 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북한이 그 일본을 열도 넘겨서 ICBM 쐈어요. 그 되게 중요한 건데 연초에 이제 북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태평양을 북한의 미사일 사격장으로 될진지 말진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 열도 넘겨서 바로 태평양 입구에 딱 쐈거든요. 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어제도 뭐 순항 미사일 4발 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 보시면 거기 장구 같은 거 하얀 거 뭐 보입니다. 김정은이 있는 그림인데 이게 수소폭탄이거든요. 6차 핵실험 한 겁니다. 근데 우리 당시 정부는 뭐 평가가 50킬로톤 중이지만 전 세계 사람 전문가들은 250킬로톤 쪽으로 보고 있어요. 히로시마 떨어진 게 16킬로톤이고 나가사키가 22킬로톤이거든요. 나가사키 떨어진 게 10배가 넘는 겁니다. 이게. 다음 좀 넘어갔어요. 김정은 그림인데요. 김정은이 미사일 2개 들고 막 말 타고 내려오는 듯한 게 지금 김정은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서 쓴걸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제 핵무기 떨어졌을 때 이게 참 며칠 전에 보도 어디 쓴 거 보면 50몇만 명이 죽는다고 서울 시민 한 번 떨어뜨리는 그런 거 쓰는데 사실 그건 뭘 떨어뜨리냐에 따라 다르고 실제로 북한이 서울에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전술 핵무기 이제 7차 핵실험 되게 중요합니다. 7차 핵실험은 지금 준비는 완료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CIA에서도 그러고 우리 뭐 국정원에서도 그러고 국방부에서도 그러는데 7차 핵실험에는 저는 여러 가지 실험할 거라고 봅니다. 그 실험을 마치면 전술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전술 핵무기는 보통 수 킬로톤짜리 그런 작은 거, 이 작은 건 어디 쓰는가 하면은 군에 대해서 씁니다. 우리 군을 공격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큰 거는 대도시 공격할 때 쓰겠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쓸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많죠. 근데 일단 쓴다고는 생각을 하고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쓸 거라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안 쓴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말이 좀 애매하지만 뭔가 하면은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쓸 걸 각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쓰면은 반드시 김정은은 죽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각오를 하고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피하면요 결국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서 칼을 가지고 나를 찌르려고 왔는데 니 나 칼 찌르면 난 반드시 너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한미가 합의해서 정확하게 북한에 전달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확장 억제력, 핵무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인데 이게 그냥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작동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말로는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더골이 옛날에 케네디한테 가서 물었지 않습니까? 파리를 구하기 위해서 뉴욕 희생할 수 있냐고 케네디한테 물었어요. 근데 케네디한테 돌아온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더골이 그걸 딱 듣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토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핵무기 개발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ICBM 가지고 이제 조만간 미국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이건 시간 문제, 2년 이내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이미 이제 거의 90%쯤 성공한 것 같고요. 그럴 때면 핵무기를 가지고 ICBM 가지고 뉴욕하고 워싱턴을 동시에 타격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한미 관계가 안 좋으면요. 계속 우리가 반미 대mon하고 이렇게 하면은 미국 국민들이 아니 미국 싫어하는 저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냐고 이런 요런 돌아버리면 대통령 사인 못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한미 관계 돈독해야 되지만 그런 정치적 부담을 갖지 않게 하려면 작전 계획화해야 되는 겁니다. 작전 계획은 계약서나 마찬가지거든요. 한미연합 작전 계획도 계약서입니다. 한미가 한. 그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걸 처음부터 이제 기획하고 작전 계획 세우고 훈련하고 이 하는 걸 갖다가 한미가 같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거에 군에다가 요구하는 게 그거를 한미가 같이 하도록 해라.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군은 띄워주지도 않았습니다. 핵무기와 관련되는 근접하지 말라고 아예 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게 해서 만약에 미국이 그걸 거부를 하면은 그 부분 우리는 너희들 명확하게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 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논란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렇다 해서 미국이 뭐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우리를 적대화시키는 그거 못할 거거든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논의를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당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논리도 만들고. 이제 많이 했죠, 그죠? 했지만 그 논리 개발 좀 절대 덜져 있습니다. NPT 그 규정에 보면 10조에 보면 우리 이제 어떤 나라든 위기에 다른 나라 핵무기에서 위협을 받으면 탈퇴 6개월 전에 탈퇴를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조건이 충분히 돼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뭐 수없이 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작전할 수 있는 작전 계획까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전술까지. 그래서 헌법에다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역할을 최소화하고 하려면 시속하게 할 수 있는 부장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미국이 압박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한테 핵 억지력 하는데 우리를 참여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